자, 오늘 가져온 종목은요, 바로 이제 국내 경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이 국내 경기는 이제 스태그 국면에 접어들었어요. 물가는 상승하고 있고 중국의 디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값싼 물건들이 이제 중국산 제품들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국내 경기에 상당히 타격을 좀 많이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를 노려봐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이 오늘 갖고 온 준비한 종목이 바로 이 실적이 어마무시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주요 사업이 이제 내장재 소재예요. 화학 소재. 내장에 들어가는 뭐 산업 자재나 자동차 내장에 들어가는 이런 화학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올해 3분기 실적이 이제 11월, 12월에 이제 실적 시즌에 이제 발표가 됐어요. 발표가 되면서 매출 증가와 영업이익, 매출도 증가를 했지만 여기서 나오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IT 분야에 대한 수요 급증에 따른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환율에 또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2025년 환율도 상승을 하게 됐을 경우에 호실적까지 한번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출 실적 이제 사업 부문 쪽이 이제 연성 플라스틱 발포 성형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발포해서 이제 플라스틱 부피를 늘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형 발포를 해서 성형을 한 다음에 내장재에 사용되는 이제 제품과 상품군들인데, 국내 상품하고 이제 매출 비중이 이제 제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중국 쪽에 대한 제품 수출이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상당히 중국 제품에서 한 50%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국내 이제 내수 쪽에서는 한 20% 정도 매출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0% 정도? 30% 조금 넘게 상승을 했어요. 매출 비중으로 놓고 봤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매출의 증가가 있었고, 여기에 또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증가를 한 기업이에요. 주요 사업 같은 거는 이제 주요 사업이 아니고, 이제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환율을 받는데 원화가 이제 5% 상승했을 때, 근데 5% 이상 상승을 했죠. 9월 달에 있었던 실적에 비해서 12월에 이제 발표가 나왔으니까 9월 말에 어차피 자료는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이것보다 이제 10% 15% 가까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환율 변동에 있는 상승도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여져요. 위안화도 5%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환율 추세로 놓고 봤을 때 원 위안 그리고 원 달러 환율 상승 추세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도 노려볼 수 있다. 왜냐? 달러, 위안, 원화의 가치가 그만큼 더 빠른 하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환율 약세는 올해 이제 2025년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단기성인 이제 영업이익, 매출에 대한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감안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올해 2025년도에서도 실적은 상당히 잘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요. 컨센서스 영역도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되게 건전해요. 매출액도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 20% 정도? 한 15%? 15%는 아니다. 20%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거의 20% 넘게 나온 것 같은데? 올해 컨센서스 추정치까지 나왔기 때문에 2024년도 추정치를 보게 되면은 20%가 넘네요. 20% 넘고, 추정 영업이익이 2배가 넘어요. 250% 정도 예상이 나오고, 단기순이익 300%가 넘어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다리고 있는데 주가는 그에 비해서 엄청나게 저평가 구간에 접어들었어요. 그리고 유보율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유보율도 늘어나고 있고, EPS가 미친듯이 올라갔어요. EPS가 거의 3배가 넘어요. 한 330% 정도. EPS는. BPS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더 올라가겠죠. 올해 2024년 실적, 전년도 실적이 더 잘 나왔기 때문에 BPS도 2023년도에 8,240원이에요. 근데 주가 지금 거의 반토막 상황이거든요. 반토막도 안 될 거예요.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엄청난 우량한 기업이고, 영업이익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마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ROA도 뭐 거기에 비해서는 ROE 뭐 이쪽도 어느 정도는 이제 성숙기에 접어든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기술주가 아니니까. 기술주는 아니에요. 기술주가 아닌데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저평가에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업종 대비해서 낮은 PER, 업종 대비해서 PER도 PBR도 낮고
ROA, ROE도 낮아요. 배당도 꾸준히 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배당주에 들어가는 종목은 아니죠. 하지만 배당 나왔을 때쯤 되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고 분기로만 놓고 보더라도 전년도 매출 다 잡았어요. 이미 다 잡았고 추정치가 다 나와 발표가 됐기 때문에 EPS도 분기별로 따졌을 때는 EPS도 엄청나게 이걸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슈가 또 살아 있어야 되죠. 이슈가 또 테마가 또 살아 있어야 되는데 테마도 살아 있어요. 세종시와 한동훈 씨 관련주로 또 엮였더라고요. 이 종목이. 조기 대선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한동훈 씨가 지금 잠잠하긴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구속이 됐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구속이 되면서 애초에 탄핵에 찬성을 했던 이 국민의힘의 전 당대표 한동훈 씨가 대선 후보에 출마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거든요. 반발은 막아야 되니까. 여기서 만약에 투표에서 참패를 해버린다? 만약에 한동훈 씨가 안 나오고 다른 후보가 나왔다가 참패를 하게 된다? 제가 아까도 이제 방송 중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동훈 씨 말씀드렸다시피 탄핵이 인용되고 다른 후보가 나왔는데 만약에 엄청난 참패를 하게 되면 조기 대선에서 참패를 하게 됐을 경우엔 한동훈 씨가 다시 한번 권력을 잡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분명히 어쨌든 당대표까지 했던 인물이고 탄핵 안건에 찬성을 했던 그런 의원들, 한동훈계 의원들 세력이 작아요. 하지만 세력이 작기 때문에 국힘도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그럼 정치적인 이슈를 놓고 봤을 때 다음 국회의원이나 총선이나 자치구나 이런 쪽에서 선거가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한동훈 씨가 다시 한번 나와서 권력을 잡게 되면 당내에서 기반을 확실하게 다지게 됐을 경우엔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대통령실 세종시로 이전해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세종시와 관련된 종목들도 충분히 이슈를 타고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한동훈 씨 정치 은퇴한 적 없다, 상황 지켜보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됐었고 머그샷까지 이제 하게 되면서 정치적인 리스크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당장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빠른 상승 아니면 좀 눌렸다가 좀 바닥을 다지면서 횡보하다가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실적은 살아있고 실적 이슈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적 이슈를 타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이제 종목명 공개해야겠죠. 종목명 공개하면요. 바로 영보화학이라는 종목이에요. 영보화학이라는 종목인데 오늘도 갭상승을 띄워놓고 음봉을 만들어냈는데 양봉 같은 음봉이에요. 음봉 같은 양봉이기도 하고 근데 이걸 주봉으로 좀 살펴볼 필요성은 있어요. 주봉으로 놓고 보게 되면요 여기서 지속적으로 전고점을 이렇게 소화를 해내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주봉상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나와줬죠. 이렇게 거래량이 나와줬어요. 이렇게 나와주면서 시장에 이슈가 한 번씩은 받는 한 400개씩은 400만 개씩은 터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전고점을 터치를 했는데 거래량이 없어요. 여기서 이 바닥권에서 상승을 했는데 이거 꼴랑 20%도 안 돼요. 이 바닥에서 주봉상이어도 물론 바닥에서 20% 넘겠지만 지금 최근에 여기 돌파 나온 이후부터는 20%가 안 돼요. 10몇 퍼센트 정도 수준이에요. 10몇 퍼센트 정도 수준인데 그만큼 이 종목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에요. 아까도 이제 PPS 보셨다시피 8,000원대였잖아요. 근데 지금 주가가 3,700원이에요. 반토막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엄청난 저평가 구간에 진입해 있는 종목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추세가 올라와 있죠. 일봉상에서도. 그리고 전고점에 대한 저항을 받으면서 삼각 수렴의 형태를 만들어내고 만약에 빠지더라도 박스권.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잡아야 될까요? 눌렸을 때 한 3,630원. 그러니까 3,650원 밑에서 잡으면 돼요. 3650. 이 자리에서 잡아 들어가시게 되면 상당히 메리트 있는 가격에서 진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건 얘기죠. 적정 주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서 추세를 타고 목표가 4,100원까지만 보더라도 벌써 우리는 20%는 넘죠. 30%는 안 되더라도 이러한 수익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를 했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도 눌림 공략해야겠죠. 그럼 3,650원에 1차 매수 들어가고 하단까지 만약에 주가가 눌린다면 분할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애초에 2분할 잡고 들어가셔도 된다. 왜냐? 이슈 타고 가면 바로 가겠지만 아니면 돌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3,650원 밑에서 한번 지지해서 매수를 하고 3,400원까지 빠졌을 때
그래봐야 10% 수준이거든요. 바닥까지 10% 구간이기 때문에 빼더라도 10%인 거예요. 10% 조금 넘는 거예요. 손절가 3,3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저점 이탈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에 대한 것들, 여기를 이탈했을 때는 칼같이 손절한다는 생각으로 진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확한 매수 영역 1차 매수가는 3,650원 밑에서 매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2차 매수는 3,400원 밑에서 매수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손절가는 사실은 딱 정해져 있어요. 3,300원. 3,300원 이탈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우리는 이 종목을 잘라내야 하는 용기가 필요한 종목이다.